예, 해당 파일 보시면 뭐 다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본선 쪽 템플릿 하고요. IC 쪽, 그 다음에 교차로 쪽은 서피스 템플릿 했고, 교량 같은 것도 기본적인 교량하고 터널 계획은 오픈노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교량 템플릿이나 이런 거는 대략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디테일한 교량 계획은 오픈 브릿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에서 갖고 오면 코리도 클리핑 활용을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클리핑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지형에도 클리핑이 있고요. 코리도에도 클리핑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그 파이널 도면 할 때도 지형하고 파이널 계획하고 지금은 오버랩이 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자동적으로 기존 지형이 터레인이 클리핑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클리핑을 한다, 지형을 계획만큼 클리핑을 한다라고 하면 최종에는 이렇게 라인을 걸어서 겉에 외곽선 라인을 걸어서 깔끔하게 지형을 클리핑해도 되는데 그건 뭐 완전 노가다 작업이고요. 그래서 지형을 클리핑할 때 코리도로 클리핑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코리도나 뭐 리니어 템플릿이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차피 그 사면 끝단 아니면은 뭐 구조물 끝단으로 클리핑이 되기 때문에 코리도만 선택해서 클리핑 하시면 돼요. 아마 요 내용은 아마 저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제 여러분들은 아마 따라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그죠? 예. 그래서 앞성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앞성토도 그 가상의 라인, 가상의 선형 계획을 해서 그 앞성토가 시작되는 엘리베이션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라운딩, 뭐 앞성토나 터널이나 다 이렇게 라운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3D에서 라인을 거서 선형 계획을 하면 좀 꺾어지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지오메타리에서 이렇게 선형 계획을 해서 여기 리니어 템플릿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가각 부분에 이렇게 라운딩이 됩니다. 종단 계획은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양쪽 끝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끝에만 종단 계획을 잡아내면 중간에도 뭐 종단이 변하는 구간이 있다. 아니면은 놀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뭐 터널 양쪽 요 사이에 변한다라고 하면 종단을 들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L형 축구 요 뒷체음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잡는 게 이런 소단 아니면 이쪽 그 뒷체음 뒤에서 하셔도 돼요. 소단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더 만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L형 축구 요 뒤 첫 소단에서부터 꺾어져서 선형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대략 한 2m 정도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요 라인을 잡아내는 거죠. 요 라인 끝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라인이 아마 요 라인일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지오메타리 가시고요. 피처 데피니션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액티브 하시고 체인도 액티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트북이라서 이 메뉴가 지오메타리 오면 처음 오면 이렇게 되게 작아져요. 근데 다시 홈탭 눌렀다가 다시 지오메타리 오면 또 커지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뭔가 노트북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호리존탈에 라인 들어가실게요. 라인 들어가시고 스타트는 뭐 미리 이 앞에서부터 한번 잡아 오겠습니다.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미리 잡고 끝단 찍으시고 그럼 방향이 고정이 되죠. 예. 그래서 끝단에서부터 2m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m 가고 찍고 그리고 반대편도 이게 지오메타리로 그리기 때문에 이게 에키드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11 에키드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익숙치가 않아서 반대편도 기롭게 그 사면 끝단에서 시작해서 잡고 2m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두 개 라인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디귿자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하시면 되겠죠. 컴플렉스 오토로 하시고요. 네. 컴플렉스 하셨으면 선택하셔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종단 들어가실게요. 우리가 이 밑에 이 뷰 토글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보통 1, 2번은 2D, 3D를 활용을 하고요. 뭐 정답은 아닌데 보통 7번에 종단을 띄고 보통 8번에 횡단을 띱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7번 창 열어서 종단을 하는데 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창 띄우셔서 종단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의 종단을 확인하시면 시점의 높이가 60.77 정도 됩니다. 60.77이고요. 이 반대편 사면 시작되는 구간이 60.76이네요. 그래서 60.77 뭐 이렇게 하셔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60.77 똑같다고 그러면 버티컬에서 프로파일 바이 컨스턴트 엘리베이션 요거 적용하시면 편해요. 버티컬 가시면 엘리먼트 프로파일 확장하시면 거기서 두 번째 프로파일 바이 컨스턴트 엘리베이션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60.77입니다. 액티브는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셨으면 F12번 누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가 처음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Environmental Variable 뭐 이렇게 not found 되어 있는데 서치 창에 가서 서치 창에서 configuration 치시면 뭐 configuration 뭐 variable이 뜹니다. 여기 뭐 세팅 창이 나오는데 오토캐드도 아마 config 치면 이런 창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 검색을 하시면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주는 요 창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내가 자주 쓰는 템플릿 경로를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예. 그럼 디폴트로 템플릿 치면 이걸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템플릿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고 뭐 교육 폴더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어떨 때 또 헷갈리더라고. 예.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이 템플릿이 올라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마 그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템플릿 폴더 아예 루트에다가 템플릿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템플릿 넣어놓고 이 경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F12번 누르시고 파일에서 오픈. 템플릿이 1017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웨이에 두 번째 엔드 컨디션 가시면 중간 밑에 엔드 컨디션 터널 컷이 있습니다. SRWR 소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만들어 놨어요. 토사 리핑 발파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예 한꺼번에 발파 경사 1단, 리핑 경사 1단, 토사 1단 쭉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면 그 지형 대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형이 단순하다라고 하면 아예 템플릿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소단 자체가.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드로우 하시고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 템플릿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평면에서 객체 선택하시고 그럼 중간에 리니어 템플릿이 뜹니다. 리니어 템플릿 선택하시고 Alt 아래 키보드 그 템플릿을 적용을 할게요. 익스프레스웨이에 엔드 컨디션에 컷 SRWR 소일 오케이 하시고 마우스 찍으시고 아마 시점으로 가면 기존 템플릿과 아마 겹칠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서 기존 템플릿 끝단 확인하시고 또 종점부도 종점 Alt가 아니고 기존 템플릿 적용된 끝단 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다 이렇게 좀 서다 높이가 오차가 생길 겁니다. 기존에 오던 템플릿은 아마 센터에서부터 발판 높이 20m
10m. 그래서 소단이 생겼는데 지금 리니어 템플릿으로 한 거는 요 소단 기준점이 기존 애정축구 D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단 높이가 틀리죠. 그래서 애정축구 여기 소단 시작되는 데서부터 첫 소단 높이까지 한번 재볼게요. 스페이스바 치시고 거기 맨 아래 왼쪽에 보시면 메저가 있습니다. 메저 확인하시고 그럼 보통 메저 치시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 쭉 밑에 오른쪽 밑에 화살표 확장하시면 전체 XYZ에 대한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 밑에서부터 여기를 찍으면 하이트가 9.34입니다. Z값이. 그래서 XY차 델타값, Y의 델타값, Z의 델타값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Z는 9.34고요. 템플릿 가셔서 에디트 가셔가지고 발팜 첫 소단 높이를 지금 버티컬이 10m가 아니라 9.34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9.34 적용하시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요 설치한 템플릿 선택하시고요. 예, 거기 템플릿 에디트 들어가시고 여기서 발팜 첫 번째 소단 맨 앞에 요 점입니다. 예, 6번 점 더블 클릭하시고요. 거기 10m로 되어 있는데 이 버티컬을 9.34로 맞춰주시면 아마 소단 높이가 맞을 거예요. 롤이 올라간 거는 원래 기존 지형 토리발 상관없이 그냥 기본으로 예, 기본으로 편의상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아마 토리발 감안해서 잡으면 아마 이 소단 높이가 다 삐쭉삐쭉 할 거예요. 예,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 아마 지형대로 설치를 하면 이쪽 한쪽 사면이 아마 쭉 거의 뭐 무한사면식으로 나오는데 한 여기 한 4단까지만 설치를 하고 그 위에는 옹벽을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4단까지만 설치하고 그 위에 옹벽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쭉 그냥 무한사면으로 갑니다. 딱 4단에서 끊어줘야 돼요. 세 번째 소단 18번 더블 클릭하셔서 다 해지해 주시고 어플라이 하시고 끝에 단도 해지해 주시고 어플라이 하시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단까지는 집안에 따라서 그려지지만 4단 넘어가면 집안이 있어도 거기까지만 그려집니다. 하시고 오케이 할게요.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보시기만 하면 안 되는데. 네.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예. 그래서 F12번 누르시면 맨 밑에 영구 카몬이 있습니다. 카몬 004 월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옹벽은 요거는 뭐 역티형이고요. 성터보에 설치가 되고요. 쭉 내리시면 세 번째도 있지만 요런 거는 아예 인서트 포인트 자체가 좀 틀린 겁니다. 예, 테스트 해보시면 예, 아예 사면 자체 사면이 생성이 되면서 옹벽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월 엔드 컨디션 컷 1이 있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들어가시고 일정 사면이 올라가면서 그 끝단에 옹벽 쓰고 이런 템플릿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몇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옹벽 설치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화면 올라가고.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03 컷월 예, 원 스텝이 있을 거예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요 응벽을 적용할게요. 예, 테스트 해보시면 요거는 뒤에 토사 리핑 발파 앙선은 적용을 해놨습니다. 뭐 일부 제가 삭제는 제가 안 했고요. 네, 토리발에 따라서 GL 한번 해볼게요. GL 누르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WR 누르시고 SR 누르고 예, 이렇게 사면 조건에 따라서 사면 생깁니다. 예. 아니면 리셋 하시고 액티브 하시고 들어가셔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절토부 공격이긴 하지만 가다가 사면이 약간 꺼지고 성토부가 되는 데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성토부 사면도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실제 표준도 그대로 모사를 한 겁니다. 표준도가 아니라 옹벽 설치되어 있는 그 도면, 옹벽 도면에서 그대로 앞에 판넬하고 뒤에 벽체, 밑에 바닥, 그리고 여기 대매우기까지 그대로 모사를 한 거예요. 클로즈 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리니어 템플릿 4단까지 돼 있는 그 소단 끝에 3D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을. 3D 객체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거는 오픈노드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가 됩니다. 패드 객체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리니어 템플릿 적용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네. 3D에서 객체 선택하시고 모델 디테일링 탭에 가시면 어플라이 리니어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라인 선택하시고 Alt 아래 화살표 누르셔서 공격 템플릿 적용할게요. 카몬에 월에 03 컷월
원 스텝. 오케이 하겠습니다. 템플릿 선택하시면 왼쪽 누르시고 시종점은 3D에서 하면 이 표시가 안 나와요. 2D로 마우스 옮기셔서 이렇게 마우스 시점에 갖다 대시고 또 정점까지 가고 방향은 바깥으로 해서 마우스 왼쪽 찍을게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네? 예. 이렇게 옹벽을 설치를 하셨으면 이런 형태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요 3D 객체 전부 다 옹벽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 끝단 보면 예, 성토부 같기도 하죠. 예. 약간의 성토부가 생겼는데 뭐 좀 줄여볼게요. 옹벽을 끝에 템플릿 선택하시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템플릿도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션도 정확하게 시종점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테이션이 떠요. 예. 아, 지금은 뭐 라인 객체에서 한 거라 스테이션이 안 뜨는 것 같긴 한데 예, 선택하면 예, 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핸들이 뜹니다.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뒤에 또 옹벽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도 뭐 몇 단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템플릿 선택하시고 템플릿 에디트 들어가시고 여기서 아예 소단을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딜리트 하시고 절토만 다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요. 날라갔습니다. 여기 뒤에 또 라인 객체 선택하셔서 템플릿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소단이 마음에 들 때까지 사면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리니어 템플릿 선택하시고 옹벽 똑같이 하시고 2D에서 시종점 적용하시면 됩니다. 시종점 다 적용하시고 뒤에 생기는 사면을 보시면서 템플릿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2단까지만 하니까 얼추 되네요. 이렇게 되신 분은 옹벽 끝단 마감 해볼게요. 마감. 그죠? 요거 지금 마감 처리는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매우기인데 요건 3D CAD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플레이스먼트 하시고 여기서 뭐 따로 레벨 설정하시고 그래서 끝단만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예. 별거 없어요. 그냥 CAD 하시면 돼요.
용기 사는 날까지 가자. 뭐 이렇게 됐겠죠. 뭐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죠. 요걸 잡고 모델링에서 솔리드 탭에 가시면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죠. 이걸 잡고 뭐 30cm다 익스트루드 하시고 요거를 머티리얼을 주시면 돼요. 머티리얼은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이런 머티리얼이 뜨긴 하는데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 팔레트 탭에 가셔서 오픈 하시면 됩니다. 오픈해서 뭐 기존에 있는 머티리얼을 불러오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어태치 하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적용이 됩니다. 뭐 계량 넣긴 했지만 이렇게 마감도 해주시면 돼요. 뭐 캐드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런 뭐 콘크리트 수량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그냥 프로퍼티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객체 하나하나는 캐드 객체이기 때문에 따로 컴포넌트나 그런 데서는 수량이 안 나오고요. 이 프로퍼티에서 볼륨하고 면적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뭐 갱구부 토공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터널 밑에 하단부하고 녹지대 구간 이런 부분은 좀 메꿔야 되는데 뭐 눈가림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여기서 스마트 라인 쭉 겉 라인 따가지고 쉐이프 형태로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똑같이 주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뭐 계획이나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 겉에 밑에 3D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베리어블 엔드 컨디션 그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12번 누르시면 익스프레스 웨이 확장할게요. 거기에 보면 엔드 컨디션이 있고요. 거기서 위에서 한 5번째 보시면 엔드 컨디션 매치 컨스트레인드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웨이 00이 엔드 컨디션 들어가시고 거기서 09 엔드 컨디션 매치 컨스트레인이 있어요. 매치 라인에 이걸 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끝에 점 더블 클릭하시면 포인트 네임은 to 피처고요. 컨스트레인은 뭐 호리존탈과 버티컬로 되어 있고 이게 피처 컨스트레인이 매치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20m까지 범위는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호리존탈 컨스트레인은
앞에 호리존탈이 있기 때문에 호리존탈로만 움직여요. 네, 호리존탈로만. 내가 라인을 딱 거놓으면 이 경사 그대로 그냥 호리존탈까지만 갑니다. 여기 있어도 이대로만 가요. 버티칼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체크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클로즈 하시고요. 이 컴포넌트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그죠? 컨스트레인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그냥 보여집니다. 예, 집안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여져요. 이거를 적용을 할게요. 일단 요 터널 갱구 사이 요 부분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 구간에 뭐 사면 계획은 어제 했던 그 옹벽의 베리어블 엔드 컨디션 그거랑 똑같아요. 예,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객체 선택하시고 모델 디테일링에 가셔서 어플라이 이니어 템플릿 하시고요. 알트 아래 화살표 누르셔서 템플릿 찾아갈게요. 익스프레스웨이 엔드 컨디션 위에서 5번째입니다. 연구 엔드 컨디션 매치 컨스트레인드 오케이 하고요. 찍으시고 어느 쪽이 시점인지 모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시점은 터널 갱구 딱 만나는 고점으로 잡으시고 갱구 외곽선이죠. 잡고 반대편도 오른쪽 터널 딱 잡고 엔터 치면 그 컨스트레인 그 템플릿에 적용이 된 그만큼만 내려옵니다. 예. 그죠? 화면이 컨스트레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집안하고 상관없이 저렇게만 그려져요. 이렇게 하시고 코리더 오브젝트에 가셔가지고 포인트 컨트롤 하시면 되죠. 코리더 오브젝트 에디트에서 코리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로케이트 코리더는 지금 설치한 리너 템플릿 선택하시고 포인트 컨트롤 가시고 애드 뉴 하시고요. 스타트는 그 리니어 템플릿 적용한 그 시점 잡으시고 또 종점 잡으시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뭐 딱 맞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에서 포인트 확장하시면 그 포인트 네임이 투피처였잖아요. 투피처. 그러니까 호리존탈, 버티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지오메타리 보스로 하고, 리니어 지오메타리는 요 밑에 그 녹지대 구간, 그때 3D 객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리 타겟팅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갭은 보이잖아요. 그죠? 딱 맞지는 않는데 요게 요 차이입니다. 요 템플릿 보시면 프로퍼티 갈게요. 프로퍼티 가시고 템플릿 선택하고 익스플로러 선택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선택하시고 그 템플릿 핸들이 아니고 그 리니어 코리더를 선택을 할게요. 코리더.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코리더 선택을 하면 그 프로퍼티 창에 일반적인 본선 템플릿 같으면 리니어 템플릿이 아니고 우리가 템플릿 창에서 템플릿을 적용을 하면 이런 게 뜹니다. 템플릿 드랍에서 인터벌이 떠요. 그죠? 20m, 10m, 5m 이렇게 인터벌이 뜹니다. 템플릿 드랍에. 본선 템플릿 선택을 하면. 근데 리니어 템플릿으로 적용을 해서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그게 안 떠요. 템플릿 인터벌이. 이게 뜨면 좋은데. 요 차이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인터벌을 줄이면 아마 요 아까 리니어 템플릿 포인트 컨트롤 한 대가 딱 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조정하냐? 지금 리니어 템플릿 설치한 요 코리더를 한번 잡을게요. 코리더를 선택을 하면 프로퍼티에서 중간에 피처가 있습니다. 피처. 리니어 템플릿 설치한 템플릿 핸들이 아니고요. 아예 객체 코리더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프로퍼티 창에 중간에 가시면 제너럴 있고 익스텐드드 있고 그 밑에 피처가 있습니다. 이 코리도에 대한 피처 데피니션이 지금 보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피처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확장하시면 뭐 파이널이 있을 겁니다. 파이널로 바꿔줄게요. 파이널. 예. 그러면 3D
이 창에 보시면 이게 딱 맞아요. 이 파이널이라는 의미는 좀 더 디테일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정이 또 있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창에 한번 가실게요.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창 가시고 고개 쭉 내려오시면 오픈노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창 안에 지금 파일명을 확장을 할게요. 파일명 확장을 하시면 피처 데피니션이 있고요. 뭐 피처 심볼로지 쭉 있습니다. 피처 데피니션 확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 파일에 적용된 얼라인먼트, 터레인, 코리도, 스펠레베이션 다 나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근데 저거 코리도잖아요. 코리도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코리도 확장을 해보면 디자인하고 파이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적용을 했으니까 파이널이 떴겠죠. 이 디자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프로퍼티 창에 이렇게 세팅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우리가 코리도를 만들면 코리도 메쉬는 안 보이게 하고, 우리가 물량 산출할 때 성토는 절토 같은 경우 토공량은 포장 하단선이잖아요. 하단선과 사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텀 메쉬입니다. 포장 하단을 바텀으로 설정을 해줘요. 사면은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토량 산정할 때는 이 사면과 바텀 메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절토량이 나오죠. 성토도 마찬가지예요. 사면하고 바텀 메쉬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탑 메쉬는 어떤 의미가 있냐? 계획할 때, 우리가 배수 계획할 때 이 탑 메쉬를 인식을 해주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지수종이나 그게 탑 메쉬로 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기존 도로 계획할 때 도로 계획을 해놓고 탑 메쉬를 해놓고 이 탑 메쉬를 기존 집안하고 컴플렉스를 해줍니다. 그럼 기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탑 메쉬나 바텀 메쉬 고를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단계에서는 다 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리도 적용하는 대부분 이 디스플레이 세팅은 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디자인으로 되면 어느 정도 이 인터벌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로 바꿔준 거예요. 이 파이널 보시면 템플릿 드랍 인터벌이 지금 1m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m. 그 이런 설정 세팅 값이 디자인보다는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파이널로 바꿔주면 저런 시각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 게 아니고 좀 비주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아직은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스마트 라인이요? 그래요? 그냥 쉐입입니다. 쉐입. 예. 뭐 감이죠, 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플레이 스마트 라인. 끝에서 끝에 라인을 그냥 잇는 거예요. 네. 그냥 눈 가리게 하는 거죠. 따로 설정하고 그 필요 없이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계획이나 설계라기보다는 그냥 눈 가리기 식이죠.
예. 이렇게 면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서피스도 이렇게 머티리얼 주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 터널 배면도 갱고브 배면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예. 듬성듬성 이 라운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토공량 할 때는 좀 문제죠. 토공량 할 때는. 통량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토공량이. 근데 뭐 계획 단계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뭐 속살까지 다 보지는 않으니까. 예. 그럼 이 가운데 터널 내부 클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캐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단순합니다. 스마트 라인으로 폐압 단면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면하고 이 갱구 외곽이 만나는 그 라인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리실 때 뭐 나중에 컨스트럭션으로 설정을 해놓던지 아니면 별도로 레벨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프리즈 할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리면 나중에 다 프리즈나 컨스트럭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시고 스마트 라인으로 니어점 하시면 되겠죠. 니어점. 갱구 하나만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빔이 결코 뭐 자동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그냥 마우스 한두 번에 다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시점을 못 잡았네. 이렇게 폐합이 됐죠. 네. 이렇게 됐으면 코리도에 가셔서 코리도 클리핑이 있습니다. 애드 클리핑 레퍼런스 하시고 투비 클립드 해당 코리도 선택하시고 레퍼런스는 이 라인 선택하시면 되죠.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됐어요. 하시고 레벨을 죽인다라고 하면 오른쪽 누르시고 턴 레벨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통이 됐습니다. 네, 앉으세요. 요 선형 객체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선형 그린 요 객체를 선택을 하셔서 프로퍼티에서 클래스를 컨스트럭션으로 해주시면 돼요.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이게 안 되네. 예. 3D만 안 보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2D도 안 보이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요 선택하시고 프로퍼티에서 요 클래스를 컨스트럭션으로 해주시면 돼요.